송생과학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 무조건 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왜 저절로 눈이 감길까요? 갑자기 공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날아오는 공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감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릎 반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반응이 좀 위트 있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릎이 들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무릎 반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모르고 대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 같으면은 바로 놀라서 손을 떼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로 손을 떼지 않고 생각을 한 다음에 손을 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우, 뜨거워. 그러면 손을 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손을 냄비에서 멀리 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엄청난 부상을 당했을까라는 겁니다. 따라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재빨리 손을 떼는 것은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된 후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의 신호가 전달되어 나타나는 반응이 있겠고요. 생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게 무조건 반사, 즉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척수, 연수, 중간뇌까지만 거치고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뇌는 보통 우리 눈의 동공반사를 조절하고 있고요. 연수는요, 재채기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반사는 척수가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추라는 뜻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대뇌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 중간뇌, 연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이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중간뇌 연수 척수에서 판단을 내려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반응기관에 도달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점은 대뇌가 없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이 무릎 반사에서 실험을 할 때는 고무망치를 사용해야 되고요. 쇠망치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고무망치로 무릎 부분을 살짝 때렸을 경우에 이렇게 감각기관이 느끼게 되고요. 감각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겠죠. 근데 이게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무릎을 들어야 된다라는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반응기관을 통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무릎뼈 아래쪽에 이 말캉말캉한 부분 좀 때리면 올라가기도 해요. 예. 여기 다 뼈인데 괜찮아요. 아니 여기가 뼈입니다.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그거는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손을 들 거예요. 닿는 느낌이 들면 내가 손을 들 건데 이거랑 무릎이 들리는 거랑 한번 같이 보면 돼요. 아, 네. 뭐예요? 아. 저 칠 것 같아, 이거. 괜찮아요. 선생님 약간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진짜 예민하시고. 선생님 이거 너무 훅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무조건 반사의 예는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중간뇌 반사는 주변의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동공 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수 반사는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척수 반사는 무릎 반사,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떼는 행동, 회피 반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피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놀라셨을 텐데 야구공이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눈을 순간 움찔하거나 몸이 움찔하는 것 또한 척수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는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반사는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서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회피 반사와 같은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반응 경로가 더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를 비교해 보자면은 의식적인 반응은 자극이 척수에서 뇌로 전달되면은 대뇌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을 전달하겠죠. 대뇌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운동신경을 통해 팔로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근데 무조건 반사는요,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되고요, 대뇌로 가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곧바로 운동신경으로 통해 다리로 신호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호의 이동거리가 무조건 반사가 더 짧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극, 감각기, 시각신경, 그 다음에 대뇌를 거친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으로 가는 건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극, 감각기, 피부 감각신경, 그리고 척수만 거친 다음에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반사 또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의 중추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재채기를 한다.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연수에서 관여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곳으로 가자 동공이 작아졌다. 동공은요? 그렇죠. 중간내, 안중간내 막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가시에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츠린다. 회피 반사죠. 그러니까 척수가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을 듣고 자리에 앉는 행동의 중추는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의식적인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뇌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응 경로에 대해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면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반사라고 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의식적인 반응은요, 척수에서 대뇌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경로가 더 짧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가 더 짧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영향력과 지속력이 또 깁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